제2공항 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번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원희룡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처리해온 학교폭력 사건을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게 돼 처벌 수위의 공정성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전쟁과 학살이 드리운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 등 동아시아 3개 섬이 예술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잠시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제2공항 특위 예산에 이어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재량 사업비를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지사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식화해 졸지에 의회만 예산을 맘대로 쓰는 부도덕한 집단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2공항 특위 예산 부동의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쌈짓돈 예산처럼 쓰여지는 예산을 도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의회를 아주 모멸을 떠나서 능멸을 주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는가 보고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여파는 임시회 본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정례회 폐회식에 이어 또다시 재량사업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개인 의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썼다가 이제는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 의원님들 왜 반발 안 하십니까? 원희룡 지사는 재량사업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는 김태석 의장이 제안해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신 오후 늦게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왔다며 원 지사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도의 예결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던 것이 제2공항으로 시작된 도와 의회의 갈등은 서로 양보나 타협 없이 더 확산되고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환경을 지키는 쪽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모레 국토교통부를 방문합니다. 제2공항 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에 대한 협조와 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이해 당사자 협의체 구성, 도민 의견 수렴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세부 활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를 무조건 열도록 해서 이 교사 업무가 마비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아 이 처벌 수위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게 되는데 공정성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 씨. 지난달 김 씨의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모는 편향된 조사가 이뤄졌다며 제주도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이전에 우리 아이에게 처벌의 수위를 미리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관련 학생 중 어머니가 운영위원이고 학폭위의 구성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연관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이처럼 학폭위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올해 47건, 2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9%는 인용이 됐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건수도 106건에 이릅니다. 일선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친소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돼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구성되는데 학부모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 속에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걸 모두 하나로 치부하지 말고 좀 경중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사항 관련 심의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폭력 대책 전문가의 참여와 별도의 분과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동시대의 아픔을 가진 동아시아 섬 예술가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 등 동아시아 지역에 드리운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철조망 뒤로 커다란 등나무 한 그루가 쓸쓸히 서 있습니다. 나무줄기는 철조망을 타고 이리저리로 뻗어나갑니다. 작가는 전쟁 직후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현실을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この絵には金網と富士が描かれています。金網は僕にとって沖縄生まれ故郷であり、富士は今僕が住んでいる日本を表しています。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 등 세계섬 지역 예술인들이 동아시아에 들여온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한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5개 나라의 작가 86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예술을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국제예술제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지금 현재를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의 평화를 불러오는 이런 예술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담론이 쌓이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쌓이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제주 4.3과 강제징용, 위안부 등을 탐구해온 작가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제주를 시작으로 오키나와와 타이완 등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명칭 논란에 휩싸였던 해병대 교육훈련단 김두찬 관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고 김두찬 장군의 기록과 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기념사업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총살 명령을 내린 김두찬을 교육센터 이름으로 지었다며 이름 변경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은 다시 기승인데요. 연말연시 집중단속에서 어제 하루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들을 차례로 세워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단속이 시작되고 1시간여.
이건 면허 취소 수치해야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단속에 적발되자 딱 2잔 마셨다며 읍소하기도 합니다. 30 절대 안 넘습니다. 30 넘는데요. 33. 33. 네. 33 단속돼요. 그러니까. 아, 33은 좀. 뭐가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준 강화된 건데 그거는 생각하시고 마시신 거예요? 이제까지 음주 단속이 아니라 0.0%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6명.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도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1,600여 건으로 1년 전 3천여 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6% 수준에 그쳤지만 7월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초기 반짝 효과로 그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직후에는 많은 분들이 단속이 강화된 걸 알아가지고 이제 많이 자제하는 편이었지만은 요즘 들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마음가짐들이 좀 흐트러졌는지.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여 명. 올 들어서만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과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된 컨벤션 센터 도민주 매입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가 관심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치밀한 기획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뒷거래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는 원칙대로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요구한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는 검토 의견과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특위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